자, 그래서 이게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모아서 가면 좋겠는데 이제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민주당이 이걸 지금 들고 계속 그냥 뜨거운 감자를 손에 올려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계속 왔어. 지금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기본이고 특검도 지금 통과시켜서 가야 될 것이 당연한 민심의 바람인데 이거 지금 제대로 못하고 그냥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어서 오늘도 뭐 나온 정보에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대선 일정을 대충 정하고 이렇게 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알리는 작업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당연히 공당에서 이미 이제 변수가 네. 상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은 체크를 하는 거죠. 경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 민주당은 이제 지금 일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파면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없는 상태 일당으로서 이제 책임감이 훨씬 커지는데 당장 지금 뭐 통상 문제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위기 문제 이게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건 뭐 꾸준하게 우리 당이 정책 정당의 명분을 드러내고 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면에서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네.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여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총리 훈령에 그 정책 협의를 정당하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없는 경우에 각 정당과 정부가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잔류자들, 예. 이자들이 대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는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수용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정부하고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정책 협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저희가 체크해가면서 만약에 이걸 이제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우리가 탄핵을 결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중요한 정부의 이제 결정은 네.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는 1당이 민주당, 2당이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중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1당, 2당을 함께 이렇게 파트너로 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최근에 추가 경정 예산 하는 것도 보니까 긴급한데 뭐 제대로 이걸 하는 왜냐하면 제 느낌으로는 국힘은 그렇게 하면 이재명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라는 네. 느낌이 딱 오던데 이제 오늘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은 좀 벗어날 수는 있습니까? 추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일 공고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마은혁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남은 게 이제 추경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이 한덕수 입장을 확인할 거예요. 근데 추경은 혼자 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에 그러니까 기재부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정부가 다 동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지 보는 거죠. 내주 초에, 내주 중반까지는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날짜를 좀 지정해 주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아니면 중반이라면 수요일입니까? 목요일. 왜냐하면 하루가 한 달처럼 길고 네. 지금 너무나 지금 국민들의 사정이 최악의 최악이 뭐 짓고 있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뭔가 조치를 좀 정부가 해주면 심리적으로라도 좀 안정이 돼서 좀 뭐 가볼 텐데 다 지금 막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화요일 국무회의가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는, 예. 인내해 줄 수 있는 시기에 최끝단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 그럼 1당과 2당이 협의하는 것은 오늘 이제 대선으로 가자고 국힘이 얘기를 했다면 혹시라도 지금 채널이 가동되어서 움직이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까? 채널이 움직이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인 정책 협의의 단계는 아니에요. 예. 일단 다음 주 중에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파면 선고 나기 전에 여야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공감을 이룬 상태예요.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왔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상황이 오기 어렵다고는 봅니다. 뭐 참여하면 형식적으로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추경의 방해 요소가 저는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안 될 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현재 내각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된 방안을 확정지어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은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국회에 당분간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제가 들리고 참여해봐야 이당이니까 목소리도 크게 낼 수도 없다. 보면 되죠. 네, 큰 역할을 못 할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이 믿고 가도 됩니까? 안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안 믿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또 측면도, 왜냐하면 정보의 수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불안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제가 오늘 굉장히 곤란한 지금 자리에 출연해 있는데 예, 저는 다음 주 뭐 그게 화든 수든 그때까지 민주당이 끌려가는 형국인지 네. 끌고 가는 형국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대선이 언제 치러진다는 날짜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제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는 또 고유한 사무인지 혹시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게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예. 고유 사무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등록을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은 대선을 이미 확정하고 이제 보는 거죠. 다만 날짜만 대선은 확정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네. 날짜를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고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워낙에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고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판단은 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열흘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열흘까지 채워서 무슨 대응을 세우고 이런 느슨한 대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화, 수 저는 화라고 보는데 예. 또 내부에서는 혹시 수까지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을 넘기면은 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는데 믿고 기다려 보시자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 너무 지금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의견 뭐 다 옳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또 우리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이 정치라는 것도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개인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면 답답하시죠? 아니 지금 원내대변인이 아니고 그냥 뭐 유튜브 채널 나와서 스픽스에 제가 뭐 대표 출신으로서 예. 진작에 출연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공교롭게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예. 나와서 결국 오늘 나왔는데 예. 왜 오늘 나왔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는 이해하지만 이제 이럴 때 원칙이 이기는 것, 정의가 승리하는 것, 그리고 법이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었을 때 제대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제 노정민 의원도 엄청 노력하시는 거 잘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노정민 의원이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고 일괄 탄핵하자는 것 때문에 노정면 저도 고발 당했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계로는 본인이 이제 지금 김어준 공장장이 아니고 그 노정면 의원이 거기에 우두머리로 고발을 당해야 하는데 왜 김어준을 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괄 탄핵에 대해서. 네. 여전히 그 소신은 유지하고 계신 거죠. 일괄 탄핵이 필요했다 그 시점이라면. 그때는 뭐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뭐 저의 방안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들을 해주시는데 당 내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근데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직후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국무회의로 그 포장될 뻔했던 그 모임에 갔던 국무위원들을 일괄 탄핵했을 때 소위 말하는 역풍이라는 게 역풍의 이응자라도 나왔겠는가? 뭐 저는 지금도 역풍은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역풍이라는 소리도 안 나왔을 때다 그때는. 예.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상황 관리를 해나갔어야 된다는 생각은 뭐 확고하고요. 늦어도 12월 중순쯤에는 그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서 이 말은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정확히는 무력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력화인 것처럼 해서 특검을 손에 쥐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라는 판단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 당시 한덕수 총리 탄핵이 얘기될 때 1+5 5명의 국무위원을 더 일괄해서 탄핵을 하면 국무위원의 기능에 대한 논란의 국면이 벌어지고 저는 거기까지 예상을 했는데 총리실에서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그럴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땡큐했습니다. 네. 그 상황을 만들면 특검을 우리 손에 쥔다. 네. 이게 이제 상황을 풀어가는 이미 이제 초창기에 일괄 탄핵을 못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그거라도 해두면 특검을 손에 쥐고 내란 수사를 특검이 한다. 그러면 이후 상황 관리가 굉장히 유리해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